성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41번. 자, 반사회적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3번이 정답인데 그 강조 많이 했죠. 형사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 요약서에 진하게 써져 있다.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무효, 민사사건은 유효.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3번만 옳습니다. 정답이고. 자, 1번에 보시면 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이 중개법에서 뭐랍니까 이거? 직거래, 그죠? 들어보셨죠? 이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의뢰인이, 즉 고객이 중개사하고 직접 매매했단 말이에요. 그럼 직접 매매했는데 매매를 무효로 만들어 버리면 고객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매매는 그대로 유효로 살리고 공인중개사를 처벌만 합니다. 이런 규정을 효력 규정이 아니고 단속 규정이라 합니다. 단속 규정. 그래서 1번은 단속 규정에 위반했기 때문에 반사회적 무효가 아니고 유효이면서 처벌이 된다. 이게 맞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유효이면서 처벌된다. 자, 이번엔 소송의 동그라미, 정언의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대비되는 게 이제 수사기관하고 허위 진술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주면은 얼마를 줄게. 그거는 무조건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근데 소송에서 정언을 해주면은 얼마를 줄게. 이거는 얼마에 따라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면은 반사회적 무효, 초과하지 않으면 유효. 그래서 여기는 관계없이 무효로 했으니까 X입니다. X. 자, 3번은 맞고. 자, 4번에 보세요. 실명법에 위반한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효이라는 말은 맞는데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이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번도 X. 자, 5번은 많이 했죠.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 자, 머릿속에 그리세요. 갑이 을한테 팔았다. 을이 등기 안 했다. 갑이 또 병한테 팔았다. 병 앞으로 등기했다. 여기 이중매매입니다. 자, 그러면 이중매매는 자, 제2매수인 병이 매도인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면은 이중매매는 뭐라고? 반사회적 무효. 그럼 반사회적 무효일 때 제1매수인 을은 이중매매를 채권자로서 취소할 수 있느냐?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민법 전역에서 채권자 취소가 나오는 것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중매매하고 통정허위 표시. 이중매매에서는 안 되고 통정허위 표시는 채권자 취소가 되고 그렇게 외워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다 틀리고 3번만 맞습니다. 자, 42번에 불공정 틀린 것은 불공정 무효. 자, 1번이 틀렸네요. 바로 봐도 불공정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절대적 무효는 추인이 안 됩니다. 아무리 추인을 하여도 유효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1번이 X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번에 불공정 무효도 무효행위 전환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는 있습니다. 추인은 안 되지만은 전환은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불공정 무효는 추인은 안 되지만은 뭐는 된다고? 전환은 된다. 그러나 반사회적 103조 무효는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되고 구분을 정확하게. 자, 3번에 궁박, 경솔, 무경험에서 무경험의 의미가 뭐냐? 특정 거래에서 경험 부족 그런 뜻이 아닙니다. 특정 거래에서 경험 부족. 저 사건에서 경험이 없네 이런 뜻이 아니고 거래 일반에서 경험 부족을 얘기합니다. 거래 일반에서 경험 부족. 그냥 좀 바보네 축구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죠? 특정 거래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불공정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가해자, 폭리자에게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피해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요 이용하려는 의사 같은 말이 폭리행위의 악입니다. 그냥 악이 아닙니다. 폭리행위의 악. 자, 그래서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네요. 자, 5번에 경매와 정회에는 불공정 행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자, 경매는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공정 법률 행위가 될 수 없고, 정여는 본질적으로 불공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104조를 적용시켜서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와 정여에는 불공정 행위가 될 수 없다. 꼭 기억하시고. 자, 4조 3번 통정 허위 표시네요. 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서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그 후 이런 사정을 모르는 병, 거기 핵심이 모르는 병이죠. 선의의 제3자네요. 그죠? 자, 선의의 병이 을로부터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게 딱 나오면 머릿속으로 구조가 딱 잡혀야 됩니다. 벌써. 자, 지금 갑하고 을하고 병이 나오네. 그죠? 갑. 예, 통정 허위 표시가 나오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딱 구조가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매매를 했습니다. 가장매매. 그래서 을 앞으로 넘어갔어. 다시 병한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병한테 넘어갔다. 이렇게 병은 선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장매매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입니다. 이렇게 무효. 자, 그런데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고?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이 결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병이 선이면은 권리를 취득하고 악이면 취득을 못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자, 이게 통정허위 표시 기본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번에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취득하지 못한다. 자, 우리가 제3자는요, 과실이 있냐 없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과실이 있냐 없냐와 상관없이 선이이면은 취득, 악이이면은 불취득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은 X네요. 선이이면은 과실이 있더라도 취득한다. 이래야 맞습니다. 자, 이번에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이거는 맞네요. 자, 여기 앞으로 보세요. 잠시만. 이 병의 선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이거를 누군가가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됩니다. 추정. 그러면 추정이 된다는 말은 병 스스로가 입증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선의로 인정받는다.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갑이.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저 병 스스로는 선의를 입증할 필요 없고 가만히 있어도 선의로 인정되므로 반대 당사자 갑 쪽에서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정확하게 맞네.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2번은 맞는 것이고. 자, 3번의 병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갑은 병에게 갑과 을의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병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다. 이래 돼 있죠. 그래 무조건 이 사람이 토지를 사야 제3자로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대항력을 갖춘 토지를 빌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또는 집을 빌렸든지 이 사람도 당연히 뭐요 제3자에 들어갑니다. 제3자. 그래서 을이 가장매매로서 샀어요. 그리고 을이 병한테 빌려줬어요. 병이라는 사람이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을 갖춘 이 사람도 선이라면은 제3자로서 보호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땅을 갑한테 돌려줘야 할까요? 그대로 빌려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대로 빌려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3번을 보시면 다시 자, 병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은 갑은 병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래야 됩니다. 없다. 자,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43번의 문제에서 벌써 모르는 병, 선의의 병으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선의의 병은 무조건 보호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때 병이라는 사람이 이전 등기해도 보호되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을 취득해도 보호되고 저당권을 취득해도 보호되고 꼭 소유권을 취득해야 보호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도 틀리네요. 갑은 병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자, 4번. 자, 병이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만 하더라도 제3자에 들어갑니다. 보호되는 제3자에 들어가요. 가등기만 해도 제3자에 들어간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래야죠. 그래서 3번, 4번은 조심해야 될 것이
3, 4번은 지금 선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 자체에서 모르는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3, 4번도 선의를 전제로 해서 보호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자, 이번에 병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요거는 보호되는 제3자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건 안 들어가. 근데 통정 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는 직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기 때문에 3, 4, 5번은 그렇게 중요한 지문이 아니에요. 어쨌든 대학력을 갖춘 임차인, 가등기권자 이 두 사람은 제3자에 포함되는데, 그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인 병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간단하게 그렇게만 알고 있으라. 그래서 5번도 틀리네요. 보호되지 않는다.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은 차고네요. 차고. 차고에서 틀린 것으로 묶어라. 자, 기억은 지금 오늘 이야기하면은 110번째 이야기합니다. 110번째. 예? 자,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차고 취소를 할 수 있다. 맞다. 해제 후 취소는 할 수 있는데 취소 후 해제는 못한다. 간단하게. 이거는 지금 기출에도 한 7번 나왔고 제 입으로 이야기한 것도 110번째다. 알겠나? 응? 자, 그래서 계약 해제한 후에도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맞고. 자, 연에 보시면 법률에 관한 차고도 법률 행위에 관한 차고처럼 취급합니다. 우리 판례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차고 그러면 의사표시의 차고, 법률 행위의 차고인데 법률 규정에 관한 차고도 차고처럼 취급한다. 그래서 법률에 관한 차고도 그것이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 하면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래 맞단 말이에요. 그제 써놓으면 되겠죠. 연애. 법률에 관한 차고도 법률 행위에 관한 차고로 취급한다.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면 차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래 맞단 말이에요. 얘는 X. 자, 디귿은 뭐를 물으냐? 차고 취소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사기 강박 규정은 강행 규정, 차고 규정은 임의 규정. 그래서 임의 규정은 특약이나 합의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차고의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는 특약은 당연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특약이 있으면 차고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디귿은 맞습니다. 디귿 옆에다가 제 같으면은 사기 강박하고 반대 이렇게 써놓겠다. 제 같으면은 여러분 제가 아니니까 뭐 안 써도 되겠지. 차고는 임의 규정, 사기 강박은 강행 규정. 자, 디귿은 맞습니다. 자, 리얼도 중요한 판례네요. 자, 상대방이 표의자의 차고를 이용을 해버렸어. 야, 어마어마하게 나쁜 놈입니다. 그러면 원래 표의자가 차고로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에 차고 있어야 되고 중과실이 없어야 되잖아요. 들어보셨죠? 중요 부분 차고이면서 중과실이 없어야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표의자는 취소할 수 없어요, 원래. 그런데 상대방이 더 나쁜 놈이야. 표의자의 차고를 이용까지 해버렸어. 그때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차고로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리얼도 X.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니리가 틀렸네요. 니리. 자, 40번 볼까요?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리도 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갑이 지금 본인이네요. 그죠? 갑이 본인이고, 을이란 사람이 대리인이고, 병이란 사람이 상대방이고, 이렇게 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대리인 을이 계약은 하지만, 요 계약의 효과는 본인이 가진다. 이거를 대리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항상 대리 같으면 위에는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 구조가 머릿속에 딱 떠올리죠. 자, 1번에 보시면 을이 병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자, 이건 이제 중요한 지문이 나오네. 자, 원래 요 계약의 효과가 본인 갑에게 기속이 되려면, 그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해야 돼.
그거를 현명이라 합니다. 현명.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갑 대린 을 또는 대린 을 또는 갑 요렇게 쓰면은 현명으로 취급합니다. 복습이다, 복습. 갑 대린 을 갑 이거를 현명. 요렇게 쓰면은 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대리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을만 적어버렸어. 매매계약서에. 이거는 현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을. 그리고 을만 계약서에 떡 적어 놓으면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이거를 비현명이라 합니다. 그러면 을만 표시를 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을이 당사자로 취급됩니다. 을이 당사자로 취급된다. 그래서 을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갑 대신에. 그래 따라서 을은 나는 착오했습니다. 갑 대린 을 쓸라 하다가 모르고 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착오로 취소할랍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금지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 자신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 현명을 했다, 현명을 안 했다? 안 했다 말이죠. 그죠? 1번 틀렸네. 그래서 을이 병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을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을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래 맞잖아요. X. 여러분이 몇 개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 설명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 10월 30일에 선고를 낼 수 있지. 그죠? 자, 동그라미 이번에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병과 계약을 체결하고 병도 을을 계약 당사자라고 과실 없이 믿은 경우에 병은 을에 대해서만 계약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1번하고 2번하고는 같은 말입니다. 사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갑을 위한 것이라고 표시를 안 했다. 이래 됐습니다. 즉 을만 표시했단 말입니다. 현명을 안 했어. 그러면 을만 표시하면은 을이 당사자로 취급되고 을이 책임지고 을은 지금 착오로 취소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을이 책임을 집니다.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갑한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을한테 물어야 합니까? 을한테. 아시겠죠? 그래서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을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래서 2번, 자 다시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병과 계약을 체결하고 병도 을을 당사자라고 믿은 경우에는 병은 책임을 져야 한 을에 대해서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맞잖아요. 2번이 정답이고, 자 3번에 불공정 행위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궁박은 을의 입장에서, 자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따라서 궁박 여부는 본인인 갑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3번은 X입니다. 자 4번 5번은 묶으시고 이제 드디어 이제 조금 이게 헷갈리는 게 나왔습니다. 자 병이 을을 강박했다, 을이 병을 기망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기망으로 써도 됩니다. 자 여기 봅시다. 3번 보겠습니다. 자 병이 지금 을에게 사기를 쳤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병이 을에게 사기를 쳤다. 강박이나 사기나 똑같습니다. 기망이나 똑같다고. 자 두 번째는 을이 병을 기망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을이 병을 사기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한 번은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쳤고 한 번은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 당시 5월 6월 달에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참 열심히 했는데 지금 서로가 무색할 정도로 참 열심히 했는지 그게 잘 꿈에서 살살 그죠? 이래 됐다. 지금이라도 잘해라. 항상 자세는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알자. 그리고 저기 5월 달에 공부한 거는 헛방이다. 지금 공부하는 것은 현금이다. 이리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 실제로 그렇고. 아무리 초기에 열심히 해도 시험 안 돼. 지금 흐느적거리면. 초기에 아무리 희미해도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시험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막판. 예?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사기쳤어. 그러면 병이 을에게 딱 사기를 치면은 을에게 하자가 있어. 대리인에게. 그러면 여기에 하자가 있냐? 요게 문제거든요. 여기에 하자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 하자가 없으면 취소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리 행위에 하자가 있냐 없냐 여부는 본인 기준입니까? 대리인 기준입니까? 대리인 기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병이 을에게 사기를 치면 을에게 하자가 있기 때문에 대리 행위도 당연히 하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가 됩니다. 취소는 누가 할까요? 반드시 갑이 합니다. 왜? 취소권 자체도 효과이기 때문에. 대리는 계약만 하는 것이지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잖아요. 취소권도 권리 아닙니까? 권리는 누가 갖습니까? 본인이 갖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병이 을에게 사기를 쳐야 갑이 요 계약을 취소한다 이거예요. 근데 갑이 뭐 선이냐 악이냐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무조건 갑은 취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 읽어보세요. 자, 병이 을을 사기나 강박했다면은 갑은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알지 못했던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해서 틀렸단 말이에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그 4, 5번 굉장히 좋은 지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앞으로 오세요. 다시. 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를 치면은 본인은 무조건 취소한다. 뭐 알았냐 몰랐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갑은 취소권이 있기 때문에 선악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이 병이 을에게 사기만 딱 치면은 바로 취소권이 갑에게 기속됩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취소권을 바로 행사해서 무효로 만드는 것이지 뭐 갑이 그걸 알았냐 몰랐냐 이런 따지는 차원이 아니다니까. 자, 두 번째 이제 밑에 이제 5번입니다. 자, 을이 이제 병한테 기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을이. 자, 요거 앞으로 보세요. 자, 을이 병을 기망했을 때는 이거는 무슨 문제냐? 자, 우리가 자, 갑이 병한테 사기치나 대리인이 사기치나 같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했습니까? 같다고 했지.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 된다 들어봤잖아요. 제3자 사기에서 그죠?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병한테 사기친 것은 본인이 사기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병의 입장에서는 그죠? 제3자 사기로서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사기로서 취소합니다. 상대방 사기는 언제나 취소, 제3자 사기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친 거는 제3자 사기다, 상대방 사기다, 상대방 사기. 따라서 병은 알날 취소다, 언제나 취소다, 언제나 취소. 그거 아닙니까 지금 부분. 자, 그래서 5번은 갑이 몰랐던 경우에는 병은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고 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래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45번은 4, 5번이 실전 수준이다 이 말은 이야기입니다. 중요하고. 자, 그래서 2번만 지금 옳습니다. 자, 46번 무권 대리네요. 이제 무권 대리. 무권 대리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오죠. 무권 대리. 자, 무권 대리에서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에 최고를 했는데 본인이 침묵을 했어요. 자, 본인이 침묵하면은 추인으로 봤습니까? 거절로 봤습니까? 거절로. 1번은 맞죠. 추인 거절로 본다. 맞네요. 그리고 이번에 철회. 철회는 선의의 병만 할 수 있고 최고는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에? 그래서 무권 대리를 다시 그림을 그려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을에게 지금 대리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을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어. 그런데 을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해서 병하고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이걸 무권 대리를 합니다. 대리권 없이 해버리면 이 계약은 일단은 무효입니다. 근데 무효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 이렇게. 그러면 유동적 무효에서 이제 갈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는 확정 유효, 하나는 확정 무효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권한이 달려 있죠. 갑은 추인을 할 수도 있고 거절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병이란 사람은 첫째는 추인할래 말래 독촉을 해보는 최고를 할 수 있고 아예 거래를 돌려버릴 수 있는 철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자, 그러면 추인을 하면은 유효로 확정되고 그죠? 거절을 하면은 무효로 확정되고 철회하더라도 무효로 확정됩니다. 자, 최고는 어떨까요? 자, 병이 추인할래 이렇게 최고는 합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뭐로 본다고? 거절로 본다고. 거절로 보기 때문에 무효로 확정된다. 이렇게. 이게 기본 틀이단 말이에요. 협의의 무권 대리. 그리고 최고하고 철회는 차이가 최고는 병이 선이든 악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철회는 병이 뭐여야 합니까? 선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간단하게.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안 상대방. 즉 악의의 병은 철회할 수 없다. 맞네요. 자, 3번에
악의 병은 최고는 할 수 있다. 맞네요. 자, 4번의 추인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이건 조문 그대로입니다. 맞습니다. 무권대리 추인이라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무권대리 추인. 자,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잠시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추인을 8월 1일 날 추인을 했단 말이야. 근데 계약은 3월 1일 날 했어. 그럼 갑이 추인을 8월 1일 날 해버리면 이 계약이 유효로 확정됩니다. 언제부터요? 3월 1일부터. 이걸 소급적 유효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8월 1일 날 추인했지만 언제? 애초부터 처음부터 유효로 확정된다. 대신에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5번도 굉장히 중요하네.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안 경우, 악의, 그죠? 악의 병은 계약 이행을 청구하시다. 근데 요 5번 요거는 지문이 완성도가 좀 떨어집니다. 뭐를 물었는지 학생들이 잘 몰라요, 이거를. 자, 악의 병이 누구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로 썼을까요? 도대체 이 문장을 쓸 때 출제위원이 상대방은 대리권 없음을 아는 경우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됐잖아요. 누구에게? 갑에게입니까? 을에게입니까? 지금 을에게를 전제로 쓴단 말이에요. 을에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단 말이에요. 출제위원이 디디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을에게 청구한다. 을이라는 말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 빼버렸어. 축구 같은 게.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자, 원래 갑이라는 사람이 추인을 해버리면 유효, 그죠? 그 다음에 철회를 해버리면 무효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추인을 했다 칩시다. 추인을 하면은 유효로 되기 때문에 갑이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갑이. 그리고 표현 대리가 되어도 갑이 책임지고, 갑이 추인을 해도 갑이 책임을 지고. 근데 갑이 추인도 안 해, 거절도 안 해, 병도 철회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여전히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유동적 무효면 갑은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져요. 그런 경우에 을이 갑을 대신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135조 책임. 응? 자, 본인 대신에 협의의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요 을이 135조 책임을 질 때는 중요한 요건이 있단 말이야. 을 자신은 반드시 행위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행위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 행위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병은 반드시 선의 무과실이 돼야 한다. 그죠? 재밌다, 그죠? 꼭 처음 하는 것처럼 재밌죠? 선의 무과실. 다른 것도 요건이 천지인데 이 두 개라도 기억하란 말이에요. 자, 협의의 무권 대리인 을이 본인 대신에 책임을 질 때는 뭐를 갖춰야 된다고? 행위 능력. 왜 이게 중요하냐? 원래 대리는 행위 능력이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무권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질 때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미성년자 같으면 절대 135조 책임을 안 집니다. 그리고 책임을 묻는 병은 선의무과실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래놓고 이제 5번 한번 봅시다. 자, 5번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병은 계약 당시에 없음을 아는 경우 이래 돼 있죠. 악이죠. 자, 이거 보세요.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이 돼야 을에게 135조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의무과실 되어 있습니까? 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이. 그래서 악의 병은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구할 수 없다 이래 맞지. 5번이 틀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5번 옆에다가 135조 책임을 딱 적으시고, 그때 135조 책임을 지는 무권 대리는 행위 능력자, 책임을 묻는 상대방은 선의무과실. 이걸 메모를 딱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선의무과실의 상대방만이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야 맞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과연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답을 찍었냐,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정확하지 않게 그냥 대충 찍어서 맞춘 사람은 시험장에 갔을 때는 낭패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해설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47번 옳은 것을 골라라. 복대리가 나왔네. 자,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입니까? 원래 본인의 대리인입니까? 원래 본인의. 1번은 X. 자, 이번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때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자, 2번이 맞는데 표현대리는 원래는 대리권이 없지만은 외관상 표현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처리하는 무권대리를 표현대리를 합니다. 자, 표현대리는 종류가 몇 개였습니까? 기억납니까? 125조, 126조, 129조. 제목이 뭐더라?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공통점이 뭐냐? 분명히 대리권 없이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대리권 없이 계약을 했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125조는 대리권 수여 표시 때문에 모습이 생겼고, 126조는 기본 대리권이 수여됐기 때문에 모습이 생겼고, 129조는 최초에는 처음에는 대리권 수여했다가 나중에 소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대리권 수여가 됐기 때문에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모습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표현대리 경우에 원래는 이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사이에서 표현대리가 되느냐 이렇게 묻는데, 요 을이라는 사람이 지가 하기 싫으니까 복대리인을 선임했단 말이야. 이 을이 선임한 복대리인이 병하고 계약을 해도 표현대리 요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표현대리가 된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대리가 들어옴으로써 표현대리 될 게 안 되고 이런 건 아니단 말이야. 복대리를 통해서 시켜도 표현대리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갑이 을을 통해서 계약을 하거나 갑이 을을 통해서, 또 을은 A를 통해서 계약을 하거나 표현대리 요건만 갖추면 표현대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이번은 그런 식으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인데, 그죠? 대리인이 직접 거래를 해도 129조의 표현대리가 되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거래를 해도 129조의 표현대리가 여전히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자, 3번에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판례입니다. 왜?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어요. 그래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입니다. 그래서 유권대리 주장 중에는 무권대리의 일종인 표현대리 주장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도 X. 자, 4번은 별로 필요가 없는데,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즉 125조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법률 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게 판례예요.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5번에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을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성립한다, 이랬죠. 자, 126조의 표현 대리를 잠시 한번 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입니다. 자, 을에게 지금 대리권을 줬습니다. 자, 을이 병하고 지금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갑은 을에게, 그죠? 뭐 집이라고 봅시다, 이래. 좀 빌려주세요 하면서 임대를 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아예 팔아먹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임대는 기본 대리권이라 합니다. 기본 대리권이라 합니다. 기본 대리권. 그리고 요 매매 계약을 한 거는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죠. 이걸 뭐라 했을까요? 월권행위라 합니다. 월권행위,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잘 보세요. 분명히 을이라는 사람은 임대를 하라는 대리권은 받았는데 매매하라는 대리권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 매매에 관해서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유동적 무효입니다, 일단. 그래서 갑은 소유권 이전할 필요가 없고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표현 대리가 성립이 돼 버리면 확정 유효로 바뀌어 버립니다. 확정 유효로.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확정 유효로 되려면 표현 대리가 돼야 되는데, 자, 126조의 표현 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3대 요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첫째는 기본 대리권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월권 행위가 있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월권 행위조차도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로 믿었을 것. 요 세 가지가 표현 대리 요건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126조가 나오면은 총알같이 세 개가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기본 대리권, 월권 행위, 정당한 이유, 이렇게. 그러면 기본 대리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지만 기본 대리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한번 불러볼까요? 공법상 대리권, 법정 대리권,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그 다음에 복대리권, 그 다음에 125조, 129조의 표현적 대리권. 다 된다 그랬습니다. 자, 126조의 기본 대리권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한번 해보자. 외우는 거 좋아하잖아, 외우는 거.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자, 기본 대리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처음에 뭐라고? 공법상 대리권, 법정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 복대리권, 표현적 대리권.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5번 틀렸죠.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성립한다. 이래 맞잖아요. 그래서 47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자, 이런 걸 틀리면은 이런 걸 틀려가지고 한 문제 차이로 1차가 떨어졌다. 즉시 소주 10병이 입으로 들어간다. 이런 걸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1번은 체결 후 불능이니까 후발적 불능 아닙니까? 후발적 불능은 무조건 유효. 이번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 예외적으로 무효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2번도 유효입니다. 자, 3번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 배제하면은 무효, 확정 무효.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에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잖아요. 그저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대리는 미성년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인 대리인에 의한 계약도 유효. 자, 5번 수량 지정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보다 부족했다. 100평으로 알았는데 95평이더라. 수량 부족도 무효 사유가 있잖아요. 이때는 매매 자체는 유효. 그래서 무효는 3번밖에 없습니다. 자,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보시면 취소권자가 나옵니다. 취소권자 1번 옆에다가 140조. 우리 민법에 취소권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 또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그 승계인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조문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자, 이번에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추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면 추인할 수 있는 날하고 같은 말이 취소 원인이 종료된 날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그래 버리면 3년 동안 또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 같은 말이 뭐라고? 취소 원인 종료된 날. 자, 3번에 자, 이미 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추인은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추인은 두 종류가 있다. 자, 얘기 한번 봅시다. 이 빨리 해버리면 뭐 한 2시간만 해도 40문제 다 풀죠. 그래 해가지고 민법은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천천히 이렇게 딱딱 정확하게 짚어서 해야지. 예? 자, 이게 16세란 말이에요. 16세. 16세로서 아버지의 동의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하나는 취소하기 전이야. 아직 이미 취소를 해버렸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자, 취소하기 전에도 추인을 해가지고 확정 유효로 만들 수 있고, 취소된 후에도 추인을 해가지고 다시 유효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다. 자, 취소하기 전에는 무효입니까? 아직 유효입니까? 유효지 아직. 그게 유효인데 대신에 유동적 유효거든. 유동적 유효를 확정 유효로 살리는 추인이란 말이야. 이 추인을 우리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자, 그 다음 이미 취소를 해버렸어. 그러면 이미 취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무효로 돼버렸습니다. 무효로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이건 안 돼요. 이미 무효로 됐기 때문에 그때는 무효행위 추인으로 살려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취소하기 전에는 무슨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취소가 이미 돼버리면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 이렇게. 자, 그래서 3번도 맞네요. 이미 취소된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에 따라서 추인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죠? 자, 4번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았거나 강박 상태를 벗어난 뒤에 추인할 수 있다. 자, 추인은 제일 중요한 게 요 추인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이 추인이 되려 하면요. 자, 우선은 취소 원인이 종료가 돼야 돼.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취소 원인 종료 후에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 임의 추인이든 행동을 하는 법정 추인이든 취소 원인이 종료가 돼야 추인이 됩니다. 그럼 취소 원인 종료 후가 무슨 말이냐? 미성년자는 뭐가 됐을 때, 성년자가 됐을 때, 사기, 강박, 착오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벗어난 후. 언제 벗어났냐? 사기가 착오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 벗어난다고 봅니다.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인이 되려 하면은 취소 원인 종료 후가 돼야 되는데, 미성년자면 성년자가 된 뒤에 추인, 사기, 강박, 착오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 알은 후, 그때 추인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4번에 보시면, 그죠? 알았거나 상태를 벗어난 뒤에, 즉, 취소 원인 종료 후에 추인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맞다. 근데 유일하게 법정 대리인만큼은, 자, 법정 대리인이 누굽니까? 미성년자에 대해서 아버지 아닙니까?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지 맘대로 언제나 추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취소 원인 종료 전에도 할 수 있고 종료 후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법정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취소 원인 종료 후에 추인할 필요가 없다. 5번이 X 정답. 자, 50번에 옳은 것으로 묶어라. 자, 기억에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 줄 것이고, 이거를 조건부 권리, 의무는 필요 없고, 자,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 상속,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자, 니은의 기한은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채무자.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입니다. 본다가 아니고 추정입니다. 추정.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니은은 X입니다. 자, 해제 조건하고 이미 성취했다. 이거를 기성조건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기성조건하고 해제 조건이 붙었잖아요. 기해무 들어봤습니까? 부정무, 기해무. 그래서 법률 행위는 무효로 된다. 이래야 맞죠.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된다. 이 말은 유효로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디귿은 X입니다. 기해무, 무효로 된다. 그래야 됩니다. 자, 리얼의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형성권적 특약과 정지조건부 특약. 그런데 애매하면은 우리 판례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자, 옳은 것은 길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됐습니다. 자, 10문제 했네요. 하는 데까지 합시다.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잠시 쉬었다. 조금만 쉬었다. 총책이 여기까지입니다.
총칙에서 10문제, 물권에서 14문제, 계약에서 10문제, 민특에서 6문제 그대로 아마 냈을 겁니다. 잠시 쉬었다 합시다.